네, 그 하지정맥류의 합병증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맥류에 혈전이 생기는 환자입니다. 혈전염이 생긴 부위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지만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런 혈전이 생겨서 오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서 깨끗이 치료가 된 케이스고요. 한 분은 다른 문제가 같이 동반됐기 때문에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서 검사 후에 입원을 시켜서 그 환자분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혈전이 생기기 전에 우리 다리 쪽에 이제 정맥의 흐름을 보면 이 다리 쪽의 정맥의 흐름의 대부분은 근육 안에서 다닙니다. 거의 한 8, 90%가 종아리 근육 안에 있는 심부정맥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피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피부 쪽에서 가는 흐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피부 쪽에 있는 정맥 중에 아무 정맥이나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맥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대복제 정맥이라고 해서 종아리 내측에서부터 허벅지 내측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맥이 있고 종아리 뒤쪽 부분에 있는 소복제 정맥이 있습니다. 이 두 정맥은 이제 피부 정맥이긴 한데 밖에서 보이진 않고요. 피부 약간 밑에 있으면서 꽤 사이즈가 큰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심부 정맥이 아주 큰 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제 정맥이 그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심부정맥 쪽에서 표제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여서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질환인데 이 밖에 튀어나오는 정맥과 이 복제정맥 중에 이제 혈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복제정맥 쪽에 혈전이 생겼을 경우와 이 복제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밖에 튀어나오는 정맥이 혈전이 생겼을 때 이 혈전형, 그러니까 혈전의 위험도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복제정맥 내에 혈전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복제정맥에는 혈전이 없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튀어나오는 정맥에만 혈전이 있으면 그곳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온 이제 케이스 중에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이제 응급으로 약물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 한 60대 정도 되는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근력도 좋으시고 신체도 굉장히 운동으로 이렇게 잘 다져진 아주 건강하신 남자분이었는데 오래된 하지정맥류가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심부정맥 쪽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정맥 대복제 정맥 쪽으로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역류를 한 다음에 그 대복제 정맥 안에 혈전이 생기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들 중에서도 혈전이 관찰되는 환자였습니다. 이 대복제 정맥을 따라서 굉장히 빨갛게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발적과 함께 통증이 이제 심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튀어나온 정맥 쪽으로도 그 혈관들이 단단해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복제정맥에도 혈전이 있지만, 지금 복제정맥 중 위쪽 부분, 역류가 이제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오던 위쪽 부분에 혈전은 없는데, 단순히 역류만 되는 그런 복제정맥하고 느낌이 좀 다른 어떤, 그 초음파 내에, 음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복제정맥 쪽에 혈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떨어져서 올라가서 심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정맥류가 있게 되면 그게 복제정맥을 통하고 그 복제정맥을 통해서 또 심부정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환자분은 복제정맥 자체에 이제 혈전이 있었고 그 위쪽 혈전이 없는 부위도 뭔가 깨끗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복제정맥의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혈전이 떨어져서 올라가서 이 다리에 있던 혈전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붙어 있다가
복제정맥 내에 있던 이 혈전이 떨어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혈전이 떨어져서 올라가게 되면 심장에 우심방과 우심실을 통해서 이 폐동맥을 막게 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폐동맥을 통해서 피가 가서 폐에서 이제 산소 공급을 받고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이제 몸에서 다 사용된 피가 가서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로 이렇게 가서 폐동맥으로 가는 이 길 쪽으로 혈전이 그대로 떨어져서 올라가서 이 폐동맥을 막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학병원에 전원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피검사와 그 다음에 이제 혈관 CT를 찍게 됩니다. 이 폐 쪽까지 CT를 찍어 보게 되면 이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증상을 잘 못 느끼셨던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 폐동맥 쪽으로 떨어져서 올라갔던 혈전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환자분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떨어져서 올라가는 혈전이 더 이상 더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하대정맥이라고 하죠. 배 안쪽에 있는 큰 정맥에다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이쪽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혈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혈전들을 갖다가 녹이는 약을 쓰게 됩니다. 이걸 녹이는 약을 쓰지 않게 되면 이 혈전 옆에 또 혈전이 자꾸 차게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 전체를 더 막을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호흡 부전으로 흡사를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혈전을 녹이는 약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약들은 그냥 먹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원을 해서 그 주사제를 통해서 계속 환자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약을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가 혈전이 생기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환자분처럼 이 복제정맥까지의 혈전이 생긴 케이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이제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서 올라갔을 때는 이게 단시간 내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 약물을 쓰면서 주의 깊게 이 환자분을 관찰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이 소복제 정맥을 통해서 정맥류가 생겼다가 혈전이 생긴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약 65세 여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혈전이 소복제 정맥 역류를 통해서 이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졌는데, 이 소복제 정맥에서 발생된 하지정맥류가 이제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그 역류의 정도가 이제 대복제 정맥의 무릎 아래쪽 부위까지 이렇게 역류가 진행되고 있었던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은 다행히 혈전이 요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으로 이제 소복제 정맥과 대복제 정맥을 없애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혈전은 사실은 이제 어딘가 떨어져서 올라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전을 제거하고 튀어나온 정맥류를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복제 정맥이나 대복제 정맥 자체의 혈전만 없으면 바로 수술을 해서 바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혈전이 처음엔 여기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복제 정맥까지 그 혈전이 파급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또 혈전이 이 복제 정맥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큰 병원으로 가서 약물 치료해서 혈전부터 녹이거나 위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합병증 중에 혈전염이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심한 하지정맥류를 계속 놔두게 되면 언젠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정맥류를 둘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정맥류가 있는 걸 알게 되시면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